대표님, 스톱, 스톱, 잠시만요. 지금 뭐 보고 계세요? 아, 설마 오거노이드 사이언스 뉴스 보고 계셨던 거 아니죠? 아이고, 제가 딱 1분만 늦었어도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지금 이 뉴스만 믿고 HTS 켜셨다가는요, 우리 계좌 그냥 쉬퍼렇게 멍드는 겁니다. 이 회사 요즘 아주 난리도 아니잖아요. 뭐 시험관에서 미니 장기를 치워서 동물 실험을 끝낸다. 신의 영역이라는 난치병을 정복한다. 아주 그냥 언론에서는 제2의 셀트리온 나왔다고 축보를 쏘고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대표님. 그 화려한 파티 뒤에 그 설거지를 우리가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가요, 그 꿈과 현실의 격차가 얼마나 무서운지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저 오늘 월급값 제대로 해야 합니다. 자, 대표님. 제가 왜 이렇게 아침부터 숨을 헐떡이면서 뛰어왔는지 아시겠죠? 아니, 로니 비서 좋은 뉴스만 잔뜩인데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싶으실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리 같이 상상 한번 해볼까요? 딱 일주일 전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 신문 헤드라인만 보고 와, 이거다. 인생 바꿀 기회다 하면서 가진 돈의 절반을 넣었다고 칩시다. 지금쯤 어땠을까요? 아마 대표님은 저한테 전화해서 로니 비서, 우리 점심은 그냥 굶지라고 하셨을 겁니다. 계좌가 시퍼렇게 멍들어서 쳐다보기도 싫을걸요? 이게 바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수십 년째 당하고 있는 아주 고전적인 수법입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K바이오의 희망이라면 샴페인을 터뜨리는데 정작 주가는 지하 3층까지 땅굴을 파고 들어가는 이 기가 막힌 상황. 제가 왜 대표님 월급 받는 수석 비서겠습니까? 바로 이런 지뢰를 피해서 대표님 돈 벌게 해드리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대표님, 이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 이건 거의 뭐 천국과 지옥입니다. 왼쪽을 보세요. 언론이 뭐라고 떠듭니까? 혁신적인 미니 장기, 동물 실험의 종말, 심지어 정부가 보증하는 국가 첨단 전략 기술이래요. 이것만 보면 지금 당장 집 팔아서 투자해야 할 것 같죠? 그런데 자, 고개만 살짝 오른쪽으로 돌려보세요. 이게 바로 시장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주가 파란색으로 마이너스 6% 보이시죠? 하루 만에 우리 월급이 그냥 날아간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저 시가총액이에요. 투자자들이 여기는 무너지면 안 된다고 믿었던 2천억 원이라는 마지노선이 그냥 맥없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진짜 선수들은 뭘 보는지 아세요? 바로 저 아래 막대 그래프 거래량입니다. 주가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데 거래량이 터졌다? 이건요, 제발 내 것 좀 사주세요 하면서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탈출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도대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길래 이 좋은 뉴스를 보고도 사람들이 도망가는 걸까요? 제가 오늘 이거 파헤치다가 밤샜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주가가 왜 이 모양인지 따지기 전에 먼저 이 회사가 파는 꿈이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물건인지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아니, 로니 비서 됐고 문제점이나 빨리 말해줘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대표님,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입니다. 이 미니 장기라는 게 정말 세상을 바꿀 만한 물건인지 아니면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인지 알아야 지금 주가가 싼 건지 비싼 건지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도대체 이게 뭐길래 정부까지 나서서 국가대표 기술이라고 도장을 꽝 찍어주고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하는 걸까요? 자, 지금부터 이들이 꾸는 꿈의 크기를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자, 슬라이드에 나온 설명, 3차원 축소판 장기, 시험관 내 배양. 아, 머리 아픕니다. 대표님, 이런 건 그냥 보고서에나 쓰는 말이고 제가 기가 막힌 비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대표님께서 평생의 꿈이었던 수억 원짜리 한정판 명품 가죽 재킷을 드디어 손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출근길에 지하철 문에 끼어서 옆구리가 쫙 하고 찢어진 겁니다. 하늘이 무너지죠? 이걸 수선집에 맡기자니 똑같은 가죽이 세상에 없어서 티가 날 거고 버리자니 피눈물이 나겠죠. 바로 그때 제가 슈퍼맨처럼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대표님 걱정 마십시오. 그 찢어진 부분에서 실오라기 하나만 저에게 주시죠. 대표님은 얘가 지금 뭐 하나 싶겠지만 속는 셈 치고 저에게 실오라기를 줍니다. 제가 그걸 특수 영양액이 담긴 비커에 넣고 며칠 기다렸더니 세상에 그 실오라기가 원래 재킷과 원자 단위까지 똑같은 가죽 조각으로 자라난 겁니다. 그걸로 찢어진 부분을 딱 떼우면 감쪽 같아지겠죠? 바로 그게 오가노이드입니다. 환자의 망가진 장기에서 세포 멋만큼 떼어내서 실험실에서 건강한 미니 장기로 키운 다음 그걸로 망가진 부분을 덮어버리는 겁니다. 이건 치료가 아니라 복원, 재생이죠. 공상과학 영화가 현실이 되는 순간입니다. 기가 막히죠? 자, 그럼 여기서 대표님이 물어보실 차례죠. 논이야, 기술 좋은 건 알겠는데 그래서 돈은 어떻게 번다는 거야? 역시 예리하십니다. 바이오 회사는 꿈만 먹고 살 수 없죠. 이 회사는 아주 영리하게도 두 개의 심장을
아니, 두 개의 엔진을 달았습니다. 마치 최신형 하이브리드 자동차 같아요. 하나는 미래를 보고 달리는 초강력 꿈의 엔진입니다. 이걸로 나중에 수십조 원을 벌겠다는 거죠. 다른 하나는 당장 먹고 살기 위한 현실 엔진입니다. 이걸로 기름값도 벌고 직원들 월급도 주면서 버티는 겁니다. 이 두 개의 엔진이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그 설계도가 이 회사의 핵심 투자 포인트입니다. 보세요, 대표님. 이 두 엔진의 역할 분담이 기가 막힙니다. 첫 번째, 에이토렘이라는 치료 엔진. 이건 야구로 치면 4번 타자, 홈런 타자입니다. 한 방 터지면 게임을 끝내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망가진 장기를 새 것처럼 고치는 이 회사의 최종 목표입니다. 근데 4번 타자는 삼진도 많이 당하잖아요. 리스크가 크죠. 그래서 두 번째 엔진, 오디세이라는 실험 엔진이 있는 겁니다. 이건 1, 2번 타자예요. 꼬박꼬박 출루해서 점수를 내주죠. 뭐냐? 다른 제약회사들이 만든 신약을 동물 대신 우리 오가노이드에 테스트해주고 서비스 비용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거대한 홈런을 치기 위해 달려가는 동안 이 똑똑한 1, 2번 타자들이 계속 돈을 벌어서 구단 운영비를 대주는 정말 완벽에 가까운 사업 구조입니다. 이론상으로는요. 자, 대표님, 이제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숫자들이 바로 투자자들이 열광하고 언론이 기적이라고 불렀던 이유입니다. 이 에이토렘C라는 장 치료제의 임상 결과인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저기 보이는 마지막 희망입니다. 이 임상에 참여한 분들은요, 그냥 좀 아프신 분들이 아니에요. 세상에 나온 모든 약, 한 달에 수백만 원 원하는 비싼 약까지 다 써봤지만 효과가 없어서 결국 의사로부터 이제 장을 잘라내는 수술밖에 방법이 없습니다라는 사형 선고를 받은 분들입니다. 말 그대로 벼랑 끝에 서 계셨던 분들이죠.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이 치료제를 썼더니 10명 중 8명에게서 치료제 배양에 성공했고 4명 중 3명은 헐어있던 장이 깨끗해졌으며 치료받은 환자 전원 100%가 증상이 좋아졌다고 답했습니다. 이건 그냥 신약이 나왔네 수준이 아닙니다. 현대의학이 포기했던 영역에서 기적을 만든 거예요. 정부가 왜 그렇게 급하게 국가 첨단 전략기술이라고 도장을 찍어줬는지 이 숫자들을 보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엔진, 돈 버는 엔진 얘기를 해볼게요. 이 실험 플랫폼이 왜 돈이 되냐? 바로 저 무시무시한 숫자, 90% 때문입니다. 저게 무슨 뜻이냐면요. 제약회사들이 수천억 원을 들여서 동물, 그러니까 쥐한테 신약을 테스트했더니 와, 효과 대박이다 라고 나온 약 10개 중에 무려 9개가 사람한테는 아무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만 일으키고 실패한다는 뜻입니다. 대표님, 이게 말이 됩니까? 성공률이 10%라는 거예요. 지난 수십 년간 글로벌 제약사들이 수백조 원을 쏟아부은 방식이 사실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였습니다. 이건 마치 F1 경주용으로 개발한 최첨단 엔진에 시험한답시고 잔디깎기 기계에 넣고 돌려본 다음에 와, 성능 죽이는데? 라고 보고서를 쓴 거랑 똑같아요. 쥐랑 사람이 얼마나 다른데요. 이건 제약업계의 공공연한 비밀, 모두가 알지만 아무도 해결 못하던 죽음의 계곡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구세주가 나타납니다. 바로 전 세계 의약품 허가의 대장인 미국 FDA입니다. 2023년에 FDA가 책상을 쾅 치면서 선언합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앞으로 신약 허가 받을 때 쥐 실험 데이터는 필수가 아니다. 오히려 인간 세포로 테스트한 데이터를 가져오면 더 쳐주겠다. 이게 바로 FDA 현대화법 2.0입니다. 대표님, 이건 그냥 법 하나 바뀐 게 아니에요. 지난 100년간 이어져 온 신약 개발의 룰이 송두리째 바뀐 그야말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입니다. 전 세계 제약사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당장 쥐 실험실을 줄이고 오가노이드 같은 인간 세포 모델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입장에서는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전 세계에서 주문이 밀려 들어올 고속도로가 뚫린 겁니다. 그야말로 거대한 순풍이 불기 시작한 거죠. 자, 대표님.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마 HTS에 로그인하고 싶어서 손가락이 근질근질 하실 겁니다. 아니, 로니 비서? 국가가 인정했지? 임상 결과는 기적이지? 미국 정부가 길까지 열어줬지? 이거 완전 인생 주식 아니야? 근데 너 아까는 왜 한강 간다고 호들갑던 거야? 딱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제가 대표님 속을 다 압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이 회사가 파는 꿈에 대한 이야기, 즉 홍보팀이 하는 이야기를 들려드린 겁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제가 왜 수석 비서겠습니까? 보도자료에는 절대 나오지 않는 이 모든 장밋빛 이야기 뒤에 숨겨진 치명적인 함정이 뭔지 지금부터 까발려드리겠습니다. 커피 한 잔 타오세요. 얘기가 좀 길어질 겁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이게 바로 수백억, 아니 수조 원짜리 질문이죠. 기술이 그렇게 대단하고 정부가 밀어주고 세상이 바뀌고 있다면 도대체 왜 주가는 저 모양 저 꼴이냐는 겁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대표님?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만 모르는 저들만 아는 악재가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이게 바로 그냥 월급 받는 비서와 대표님 돈을 지키는 수석 비서의 차이입니다. 보도자료는 절대 말해주지 않는 그 불편한 진실, 제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밤새도록 잠 안 자고 관련 논문, 외국 증권사 리포트, 심지어 깨알같은 글씨로 쓰인 재무제표 주석까지 다 뒤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회사의 화려한 궁전 뒤에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거대한 벽이 3개나 떡하니 버티고 있다는 걸 찾아냈습니다. 홍보자료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하지만 이 회사의 운명을 결정지을 3개의 치명적인 장애물. 지금부터 하나씩 부숴보겠습니다. 첫 번째 벽은 인간이 아직 넘지 못한 자연의 법칙, 바로 혈관의 벽입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대표님. 오가노이드는 살아있는 세포 덩어리입니다. 당연히 밥도 먹고 숨도 쉬어야 살죠. 우리 몸에서는 거미줄처럼 뻗어있는 혈관이 그 택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실험실에서 키운 오가노이드에는 이 택배 시스템, 즉 혈관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크기가 1mm, 샤프심 두께보다 조금 더 커지면 겉에 있는 세포들은 영양분을 잘 먹는데 저 안쪽에 있는 세포들은 밥이 안 와서 굶어 죽기 시작합니다. 겉은 멀쩡한데 속은 썩어 문드러지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냐? 언론에서는 미니 장기라고 하지만 아직 간이나 심장 같은 큰 장기를 통째로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 기술은 망가진 장기 표면에 붙이는 살아있는 고급 메디폼 수준에 가깝습니다. 물론 이것도 엄청나지만 우리가 꿈꾸는 장기 이식 대체와는 아직 거리가 한참 멀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냉혹한 현실입니다. 두 번째 벽은 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바로 돈이죠. 이름하여 자가치료의 역설입니다. 자가, 즉 내 몸에서 나온 재료로 만든다는 게 이 기술의 가장 큰 장점이자 동시에 가장 끔찍한 저주입니다. 자, 대표님, 다시 한번 상상극장입니다. 대표님께서 전 세계에 1만 개 매장을 둔 대표님 치킨의 회장님이라고 칩시다. 사업 성공의 핵심은 뭐죠? 똑같은 규격의 닭을 받아서 똑같은 레시피로 빠르고 싸게 튀겨내는 규모의 경제죠. 그런데 제가 갑자기 본부장으로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회장님, 앞으로는 손님들이 각자 집에서 키우던 닭을 가져오게 합시다. 어떤 손님은 토종닭을, 어떤 손님은 병아리를 가져올 겁니다. 그걸 매장마다 있는 미니 연구실에서 유전자 분석을 한 다음에 1시간 동안 맞춤형 레시피를 개발해서 세상에 하나뿐인 치킨을 튀겨주는 겁니다. 대표님이라면 저를 뭐라고 하시겠어요? 당장 너 미쳤냐? 당장 나가! 하시겠죠? 치킨 한 마리에 100만 원은 받아야 하는데 누가 사 먹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환자 본인 세포로 만드는 치료제는 공장에서 찍어내는 공산품이 아니라 모든 제품이 에르메스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드는 맞춤 제작 수공예품이 됩니다. 대량 생산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원가는 상상을 초월하죠. 이걸 어떻게 합리적인 가격에 팔아서 이윤을 남기느냐? 이게 두 번째 거대한 경제적 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벽. 대표님, 이게 어쩌면 가장 현실적으로 무서운 벽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머크의 헤게모니입니다. 자,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 하나. 이 오가노이드를 만드는 핵심 원천 기술, 즉 비법 소스 레시피는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것이 아닙니다. 네덜란드의 허브라는 재단에 매년 로열티를 내고 빌려 쓰는 겁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전 세계 제약업계 공룡, 머크가 이 허브 재단을 통째로 사버렸습니다. 대표님, 이게 어떤 상황인지 제가 또 상황극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대표님께서 작은 골목에서 월세 내고 기가 막힌 떡볶이 맛집을 운영하고 계셔요. 입소문이 나서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건물주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새 건물주는 바로 백종원이에요. 그러더니 백종원이 대표님 가게 바로 옆에다가 원조는 나다 라면서 궁전 같은 떡볶이집을 차려버린 겁니다. 심지어 대표님이 매달 돈 내고 쓰는 바로 그 비법 소스를 똑같이 쓰면서요. 대표님은 이제 백종원에게 월세도 내고 소스값도 내면서 백종원과 경쟁해야 하는 겁니다. 승산이 있겠습니까? 지금 오가노이드 사이언스가 딱 그 상황입니다. 우리 집주인이, 우리 기술의 주인이 우리의 가장 무서운 경쟁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상황이 얼마나 처참한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그냥 골리앗과 개미의 싸움입니다. IP 현황부터 보세요.
우리는 기술을 빌려 쓰는 월세 세입자, 머크는 소유한 건물주입니다. 게임이 안 되죠. 자, 2023년 매출을 볼까요? 우리는 16억 원, 머크는 28조 원입니다. 16억 대 28조. 대표님, 이게 어느 정도 차이냐면요. 대표님 전 재산이 16만 원일 때 상대방은 28억 원을 가진 셈입니다. 싸움이 되겠습니까? 사업 모델도 저쪽은 비법 소스의 원재료부터 떡볶이 그릇, 배달 서비스까지 모든 걸 다 하는 거대 제국인데 우리는 그냥 떡볶이 하나만 파는 동네 가게입니다. 우리가 의존하는 모든 걸 쥐고 있는 회사가 우리와 똑같은 사업을 우리보다 1만 배 이상 큰 규모로 하고 있다는 것. 이게 제가 잠 못 자고 걱정하는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자, 대표님. 이렇게 거대한 세 개의 벽 앞에 선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그럼 이제 다 끝난 걸까요? 그냥 문 닫고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 회사도 바보는 아니죠. 이 모든 걸 알고도 살아남기 위한 필사적인 전투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결전의 날은 2028년. 그때까지 이 모든 역경을 뚫고 살아남아서 우리를 무시했던 너희가 다 틀렸다라고 증명하겠다는 아주 위험하고도 대담한 계획입니다. 바로 이 타임라인이 그들의 생존을 건 지옥의 로드맵입니다. 보세요. 올해 2026년에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미국과 유럽에서 임상을 시작해야 합니다. 여기서 실패하면 역시 국내용 기술이었네 라며 바로 날아가는 겁니다. 내년 2027년에는 한국에서 어떻게든 첫 판매를 시작해서 통장에 돈이 찍히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꿈만 파는 회사가 아니라 돈도 버는 회사라는 걸 증명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대망의 2028년 이 모든 데이터를 들고 글로벌 빅파마를 찾아가서 우리 기술 수조 원에 사가세요 라고 외치는 라이센싱 아웃에 성공해야 합니다. 이게 최종 목표입니다. 이 과정 하나하나가 다 살얼음판율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2026년에 미끄러지면 2027년은 없고 2027년에 넘어지면 2028년의 꿈은 산산조각 나는 정말 아슬아슬한 도미노 게임 같은 계획입니다. 자, 대표님. 제가 오늘 말이 정말 많았죠? 기적 같은 꿈의 기술부터 등골 서늘한 세 개의 벽, 그리고 목숨을 건 전투 계획까지. 그래서 로니야, 결론이 뭔데? 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하고 소리치고 싶으실 겁니다. 좋습니다. 이제 대표님의 최종 결제를 위한 마지막 보고서를 올리겠습니다. 이 회사를 사야 한다고 주장하는 긍정론과 절대 사면 안 된다고 말하는 비관론의 목소리를 나란히 정리해 드릴 테니 대표님께서 직접 판단해 보시죠. 자, 왼쪽 황소처럼 달려들어야 한다는 긍정론입니다. 이건 정말 세상을 바꿀 게임 체인저 기술입니다. 현대의학이 포기한 환자를 살려냈고 정부가 국가대표로 인정했으며 미국 FDA가 고속도로까지 깔아주고 있습니다. 2028년 생존 로드맵만 성공적으로 통과한다면 지금 주가는 10배, 20배가 올라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입니다. 하지만 오른쪽 곰처럼 도면해야 한다는 비관론입니다. 꿈은 거창하지만 혈관도 못 만들고 수공의 품처럼 비싸서 돈 벌기 어려운 냉혹한 현실이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우리 집주인이자 기술주인인 머크라는 골리앗이 우리를 언제든 밟아버릴 수 있습니다. 2028년까지 버티려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돈을 계속 쏟아부어야 하는 그야말로 궁극의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주식인 셈입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내리셔야 할 최종 결론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이 회사는 과연 이 모든 역경을 주먹으로 부수고 K바이오의 국가대표 챔피언으로 우뚝 설 것인가? 아니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꿈이었지만 결국 혈관, 돈, 머크라는 세 개의 거대한 벽에 부딪혀 좌초하고 마는 비운의 로켓으로 남을 것인가? 꿈은 위대하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나도 높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말이 좀 많았지만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입니다. 내용은 참고만 하시고 최종 결제 도장은 대표님이 찍으시는 거 아시죠? 헷갈리시면 아래 블로그 링크에 요약본 저장해 뒀습니다. 주식비서 론이었습니다. 오늘도 돈 많이 버세요, 대표님.